신기경 참가자 연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쓰레기는 쓰레기인데 사람들 마음에 오래 머물다 버려지는 쓰레기가 될 것인가, 이내 버려지는 쓰레기가 될 것인가, 날마다 그것이 난제였다. 나태주 시인의 시의 일부입니다. 지하철에서 책 읽는 사람을 보는 게 신기해진 요즘 죄송합니다. 지하철 책 읽는 사람을 보는 게 신기해진 요즘 연설 하나로 사람들을 감동시키려는 것은 조금 억지스러운 생각일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저는 욕심을 내어 제 연설이 여러분 마음에 오래 머물다 버려지는 쓰레기가 되길 바라봅니다. 영어가 위기입니다. 한국에서 영어는 꽤나 쌀쌀한 눈초리를 받고 있습니다. 미움받은 용기를 가지라고 했던가요? 그러나 모순이 있다면 영어는 잘못이 없습니다. 세계 공용어로서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 사용되고 소통의 도구로 여겨지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영어는 한국으로부터 오히려 필요악이라는 웃지 못할 별명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토익을 비난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전 토익이라는 국가 공인 영어 시험이 실력 검증에 대한 아주 좋은 잣대라고 생각합니다. 듣기, 읽기, 문법, 그리고 단어 등 언어 체득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를 포괄적으로 시험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전 실제로 토익 공부를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영어 원서 단어장을 거듭 읽고 기본적인 영문법을 주기적으로 반복 암기했습니다. 그리고 토익에서 955점을 받았습니다. 영어라는 친구에게 더욱 심도 있는 대화를 시도하면 할수록 토익 문제를 풀 때 내가 아는 문제가 많아졌고 성취감 또한 갑절이 되었습니다. 물론 토익이 영어 실력의 전반을 평가하는 잣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말하기와 쓰기 능력 평가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어를 체득할 때 말하기만큼이나 읽기와 문법 능력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대화를 할 때 문법상의 오류가 많고 오직 자신감과 제스처만 충만한 사람을 두고 영어에 재능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영어 원서, 만화책, 뉴스 등의 다양한 매체를 고루 섭렵하는 사람이 보다 영어의 전반에서 탁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하기는 말 그대로 어떠한 환경이나 동기가 부여되면 가장 쉽게 실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읽기와 쓰기, 문법 능력 등은 오로지 순전한 노력과 강한 동기에서 형성됩니다. 토익은 기존보다 평가 절상되어야 합니다. 모든 시험은 규칙성을 갖고 있으므로 시간이 많이 지나면 사람들이 그것을 잘 풀어내기 위한 트릭을 만들어내기 마련입니다. 토익 역시 이를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토익이라는 시험을 철지난 시험이라 칭하지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문법과 단어 그리고 독해를 중시하는 대한민국의 영어 교육 방식이 언젠가는 빛을 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급회화는 정확한 문법과 단어 사용을 지향하니까요. 다만 불필요한 문법 사항을 줄이고 좀 더 효과적인 회화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등의 보완책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토익을 비롯한 다양한 영어 인증 시험을 필요악의 존재로 만든 것은 바로 채용 시 직무와 관련 없이 영어를 언제나 필수 사항에 두는 기업들과 그것에 발맞춰 진화하는 각종 대학 및 입시 프로그램입니다. 즉, 사회적 구조가 영어와 대한민국 청년의 간극을 악화시켰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사회구조 메커니즘은 영어라는 학문을 순수하게 좋아하여 학습해온 사람들에 대한 모독일 수 있습니다. 그들의 학습 성과에 대한 세상의 평가가 지나치게 비관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례로 토익 고득점을 받은 제게 한 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넌 정말 공부를 지나치게 열심히 하는 것 같아. 그렇게 대기업에 취직하고 싶어? 무시하고 싶어도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순수한 동기에서 즐겁게 그리고 성실하게 공부했을 뿐인데 사람들은 토익 고득점을 취했다는 이유만으로 나를 취업에 열광하는 학생으로 치부했습니다.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기분이 좋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물론 취업에 도움이 되면 좋겠지만 이렇게 공인 성적을 받아내는 이유는 사람마다 천차만별일 터인데 사람들의 뇌리에는 토익이 오직 취업용으로만 박혀있는 것 같아 씁쓸했습니다. 언어라는 문화에 자격증이나 시험이라는 개념이 입혀지고 그 위에 취업이라는 짐이 떡하니 얹혀지는 것입니다. 마치 햄버거처럼.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배불리 먹어버리면 그만큼 인생은 달콤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살이 찌는 것 마냥 부담도 커지겠지요. 영어에 대한 한국의 철학을 확고히 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국내 내부 경쟁의 도구와 국외 글로벌 경쟁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는 영어에 대해 그 기준점을 확실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업에서 채용을 할 시에 영어를 요구한다면 그들이 그것을 왜 요구하는지 이유도 밝혀야 합니다. 게다가 영어가 굳이 필요 없는 직군에서는 기술적인 능력을 크게 반영하는 시험이나 면접을 시행해야 합니다. 기업이 가져야 할 사회적인 책임은 아주 큽니다. 그들은 열광적 영어 열풍과 같은 사회 메커니즘 형성의 주역이기 때문입니다. 책임지고 사회를 안정적으로 다시 되돌려 놓거나 개혁해야 합니다. 재능 있고 진정성 있는 청년들을 고루 뽑기 위한 탁월한 제도와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외국에서 오래 살다 온 친구가 영어를 정말 잘한다는 이유만으로 전문 지식이 결여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성공하는 한편 전공에 박식하고 영어를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글로 영어를 배운 탓에 덜 멋있어 보인다는, 덜 잘해 보인다는 이유로 취업에 실패하는 일은 절대 없어져야 합니다. 동기는 강제로 부여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과 운은 내가 선택할 수 없지만 동기와 흥미, 노력은 내가 정하고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직무에 자신 있게 지원할 수 있는 사회가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